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거란족 역사편을 통해서 거란족의 기원부터 야유라보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거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야유라보기가 황제에 등극한 후 제9대 천조제에 이르기까지 거란 제국의 왕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황실 내부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려의 영토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고등교과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3년 야유라보기는 거란 제국의 제2인자인 우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족들에 대한 군사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월등한 군사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바탕으로 907년 야유라보기는 드디어 요련씨를 대신해서 연맹의 수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시기 카가는 임기인 3년이 지나면 교체되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주변 부족을 정복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은 야유라보기는 여러 반란을 잠재우며 독점적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따라서 916년 야유라보기는 스스로 황제에 등극하였습니다. 황제에 등극한 야유라보기는 본격적인 대외 원정을 단행하여 서쪽으로는 카라발가순을 거쳐 바르쿨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남서쪽으로는 오르도스, 토요콘, 탕구트를 정복했으며 마지막으로 동쪽으로는 바레를 무너뜨렸습니다. 야유라보기는 멸망한 바레에 동당국을 세우고 자신의 장자 야율배를 왕으로 삼았는데 본진으로 귀환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유라보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야율배는 동단왕으로 동당국 국사를 담당했고 차남 야율덕광은 천하병마 대원수로서 병권을 잡았습니다. 막내 야율이호는 잔인하고 살인을 좋아해 민심을 얻지는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야율배를 황태자로 책봉하여 비록 초보적이지만 세습제를 구축하였는데 거란 사회는 세선제 전통이 깊었기 때문에 황태자가 쉽게 즉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음황후 수를평의 결정으로 차남 덕광이 제2대 태종으로 즉위하였는데 수를씨는 태종과 함께 국정을 논의했지만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결정대로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요 태종은 재위기간 동안 황태의와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일례로 태종은 후당 절도사 석경당의 반란 때 그를 도와 후진이 건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연운 16조를 획득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태종이 후당을 격파하려 군대를 파견하였을 때 황태후 수를씨는 반대했었습니다. 한지를 차지하더라도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며 여러 차례 강화를 주장했던 것이지요. 이후 후진을 멸하고 회군하다가 병사한 태종의 유해가 운반되어 왔을 때 수를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여러 부락이 처음으로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너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란 태종의 연운 16주 획득이 중국 대륙 침략에 대한 진출로를 만들어 12세기에 유목민이 북중국을 차지하고 13세기에는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겠습니다. 947년 태종이 후진을 멸하고 회군하다 사망하자 동단왕 야율배의 아들 영강왕 야율완이 진주에서 즉위하였으니 그가 제3대 황제 세종입니다. 원래 태종은 황태후인 수를씨의 선택으로 즉위한 황제였지만 당시 거란 귀족들은 장자인 야율배를 지지했었습니다. 따라서 태종이 귀환 중 사망하자 군중의 장군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곧바로 야율배의 아들인 야율완을 황제로 옹립하려 했던 것이지요. 만약 귀환한 후 수를씨와 협의한다면 야유라보기의 막내인 이호가 즉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수를씨가 군중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력으로 황희계승을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하면서 양측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륙상잔이 이어지자 결국 수를씨가 양보하면서 세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세종의 통치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아 즉위 후 큰 업적이 있는 황제는 아니며 북한을 도와 후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화신전에 도착했을 때 태령왕 찰가와 남경유수 연왕 첨렵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이 반란을 화신전의 변이라 하는데 변란은 곧 진압되었고 태종의 아들 야율경이 제4대 목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목종은 노는 것을 좋아해서 국정을 소홀히 하고 쉽게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즉위 이듬해부터 살해당할 때까지 요나라는 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952년 태위 홀고질의 반역을 시작으로 세종의 동생인 정사령 누구, 이호의 아들 야율완, 심지어는 목종의 동생들까지도 목종의 폐립이나 모반을 계획하였습니다. 즉위 후 10년간 이어진 수차례의 권력 찬탈 시도가 이어졌지만 모두 목종의 진압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즉위 10년 후부터는 종실 간 권력 다툼이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969년 목종이 회주에 사냥을 나갔을 때 사냥이 끝난 후 술이 취하였고 음식을 대접하던 포인 신고 등 신하 6명이 행궁에서 목종을 살해하였습니다. 목종이 죽자 시중 소사오는 남면원 추밀사 고훈, 비룡사 열이 등과 함께 세종의 아들 야율현을 제5대 경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경종의 황후는 소작이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시중 소사온입니다. 경종은 4살 때 화신전의 변을 겪으며 각종 질환에 시달려 정사를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권은 모두 황후 소작과 장인인 소사온에게 있었습니다. 경종은 온전치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재위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종실에 계속된 반란은 요 왕조의 통치 권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반란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이는 소작과 소사온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반증하는 결과인데 왕들의 반란이 모두 진압됨에 따라 소작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고 그 결과 소작은 경종 사후에 아들 성종을 보좌해 거란의 전성기를 이끄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982년 경종이 사냥 후 귀환 중에 3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고 경종의 장남 야율 융서가 제6대 성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성종은 재위기간이 50년에 달할 만큼 거란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하지만 즉위 당시 나이가 12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치세 전반부에 해당하는 1009년까지는 어머니 승천 황태후 소씨가 섭정하였습니다. 예지 황후이자 승천 황태후 소씨는 경종이 즉위하는 969년부터 성종 치세의 전반기인 1009년까지 대략 40여 년간을 통치한 사실상 거란의 여황제입니다. 그녀는 섭정 기간 동안 거란의 신하인 북면원 추밀사 야율사진, 기구간 전투에서 활약했던 우월 야율휴가, 야율사, 소간, 소배압, 소달름 등과 한인 신하인 대승상 한덕양을 비롯해서 실방, 마득신, 형포박 등과 함께 성종의 황권을 공고히 만든 거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인을 등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작은 종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오직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면서 거란의 통치 기구와 제도를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덕양은 상경유수, 남경유수, 남면원 추밀사, 정사령, 북면원 추밀사 등 고위 관직을 차례로 지내고 결국 대승상에 오른 한인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승천 황태후 밑에서 성종을 보좌하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야율씨까지 하사받아 야율융운이 되었고 왕에도 책봉되는 특별한 영예를 얻었습니다. 1004년 송을 굴복시키며 전연의 맹약을 맺은 인물이 바로 한덕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덕양이 꽤 멋있는 인물처럼 비춰지는데 소작이 한덕양의 아내를 죽이고 한덕양과 부부로 지낸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리 멋진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성종은 대송전쟁에 앞서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려를 6차례나 침략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해 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었고 이는 여진이 흥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종은 전성기를 구가함과 동시에 거란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고려-거란 전쟁은 지난 통합본 고려-거란 전쟁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은 1012년 훗날 제7대 흥종이 되는 장남 야율 종진을 태자로 삼아 장자 계승제를 확립하였고 1031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흥종 야율 종진은 1016년에 원비 흠해왕후 손우군의 소생으로 태어났지만 성종의 정비인 인덕왕후 소보살가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성종이 사망하자 원비 흠해왕후가 권력을 잡고 태후로서 섭정하였는데 그녀는 소보살가가 모반을 책략했다고 꾸며 그녀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흥종은 자신을 키워준 소보살가를 모질게 대하지 않고 처형에 반대했습니다. 1030
1212년 흠해왕후는 흥종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소보살가를 죽게 하였고, 자신의 뜻을 거스른 흥종을 폐위한 후에 다른 아들인 야율중원을 황제로 옹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략이 들통나서 유폐되었고 드디어 흥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흠해정변이라고 합니다. 흥종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동생 야율중원을 황태제로 지명하였고 황위 계승권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 야율홍기에게 황위를 물려주며 훗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흥종은 친정 기간 동안 선친의 위협을 재건한다며 송나라와 서쪽 탕구투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탕구투는 이원호가 대하를 건국하고 황제를 칭하며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송나라, 서하와의 대결로 과중한 방위비가 소요되며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는 거란이 여진에게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055년 흥종이 4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야율홍기가 제8대 도종으로 즉위했지만 그는 곧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흠해정변 이후 흥종이 동생 야율중원을 황태제로 지명하고 황위를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야율중원은 오랜 시간 동안 군직을 맡아 병권을 장악한 위협적인 인물이기도 했지요. 도종은 즉위하자마자 야율중원을 황태습으로 책봉하고 천하병마 대원수에 임명하며 금권을 하사했지만 야율중원은 황권 탈취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야율중원은 실제로 도종을 살해할 계획을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고 도망 중 붙잡혀 자살하였습니다. 도종은 야율중원을 제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제후 야율을신을 북면원 추밀사로 농공행상하고 위왕으로 책봉하며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율을신은 위왕이 된 후에 점차 발호하여 황태자와 태자비를 모함한 끝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종은 야율을신의 간언에 속아 황태자를 패서인하는 등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종은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충신들의 계속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황태자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멸망하는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게 마련인데, 요나라의 경우 외부 요인으로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려 거란 전쟁의 패퇴와 여진의 흥기입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내부 요인으로는 요나라 후반에 펼쳐진 종실간 권력투쟁이라 하겠습니다. 권력투쟁 도중에 발생한 주변 민족의 크고 작은 반란이 요나라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종은 1101년 80살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황태자가 요절했기 때문에 손자 야율연희가 제9대 천조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요나라 마지막 황제 천조제는 도종의 손자입니다. 선제 시기 권력투쟁 결과 이미 충신은 배제되어 구군이 다했기 때문에 천조제는 대내외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천조제는 사냥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북부재상 소울납과 같은 충신을 배척했고 북면원 추밀사 야율 아사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를 우월로 삼아 나라의 중요 대사를 처리케 했습니다. 야율아사는 가렴주구를 일삼았고 그 결과 탐관오리들이 출세함에 따라 요나라의 민심은 이반되어 멸망한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북송에서도 사치를 좋아하는 휘종이 즉위하였는데 휘종은 요동 특산품인 진주를 취미로 즐겼습니다. 그러자 중원의 문화를 흠모하던 요나라의 귀족들과 탐관오리들도 덩달아 북주를 매집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북주는 여진의 각 부가 요나라의 세패로 바치던 특산품이어서 공납만으로 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라는 국경에서 여진과 무역을 통해 북주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과정에서 요나라는 여진족 사람들을 능멸하기 일쑤였지요. 그것을 타여진이라 합니다. 타여진 결과 여진족의 반유 정서는 점차 고조되었고 여진족 중 가장 강성했던 완안부가 불악연맹을 조직하여 요나라에 대항하였고 요나라는 1125년 멸망하였습니다. 요나라의 멸망은 요나라와 금나라를 다룰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을 위해 제가 읽은 책에서 요나라 멸망을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보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요나라 멸망 심화과정 편을 제작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